드디어 오늘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기환이었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이기환은 태주의 친구였고 기범과 순영 모두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안다 생각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범인이 멀리 숨어있던 괴물이 아니라 태주가 너무 오래 믿고 있었던 얼굴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이기환은 선한 얼굴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는데요. 과연 기범의 죽음에 기환이 직접 개입했을까요? 기범은 죽기 직전 형에게 묻는데요. 민지가 죽던 날 자신이 민지를 따라 나간 게 아니라 형이 우산을 주러 따라 나갔는데 태주 형에게 자신이 따라 나갔다고 진술한 게 맞냐고 말이죠. 이 장면에서 기범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범인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형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기범이 남긴 말이 더 뼈아픈데요. 형 순영이는 안 돼. 기범은 자신보다 순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계환은 동생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고 기범의 몸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범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죠. 케이크를 사러 간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결국 기범은 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기환은 어쩌면 기범을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를 그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범을 포기했던 거죠. 결국 기환은 기범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용우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태주는 이용우에게 묻죠. 기범이는 당신이 범인인 걸 몰랐냐고. 이용우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주는 바로 알아차리죠. 기범이 알고 있었다는 걸요. 여기서 이용우는 몰랐다며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정말 기범이 몰랐다면 그렇게까지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이기환은 기범이 끝까지 몰랐다고 믿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동생이 죽기 직전 자신이 범인이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사실, 그건 이기환에게도 완전히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태주는 그걸 찔렀고 그 순간 이용우의 가면이 처음으로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태주가 이기환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이용우는 말하죠. 그 이름 진짜 오랜만이라고. 이제야 내가 알던 태주 같다고요. 이 말은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30년 동안 태주를 속여온 사람이 드디어 자기 게임을 끝내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이제야 나를 알아왔구나. 그런 비웃음처럼 느껴졌어요. 새로운 용의자 임성만은 기범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는데요. 파라 예고에서 임성만이 현장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경찰들의 폭력에 못 이겨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은 실제 이춘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실제 사건에서도 진범이 따로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긴 시간을 빼앗긴 비극이 있었죠. 그래서 임성만은 단순한 새 용의자가 아니라 그 실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기범이 허위 자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임성만은 그 누명이 재판과 형벌로 이어지는 두 번째 희생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에는 차시영이 있습니다. 차시영은 한 번 기범을 범인으로 만들었었죠. 그런데 파라 예고를 보면 임성만에게도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법정에서는 최고형을 구형하고 사건은 또다시 끝난 것처럼 정리됩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을 찾는 수사가 아니라 필요한 범인을 세우는 과정이었던 거죠. 차시영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강태주보다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래서 차시영은 기범이 죽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임성만을 진범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고에서 태주가 오히려 누명을 쓰는 듯한 장면인데요. 태주가 차시영을 찾아가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누명을 씌우냐는 장면이 나오죠. 예상해보면 차시영은 기범을 죽게 만든 책임을 태주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범을 의심에 잡아간 것이 태주이기 때문에 기범을 죽음으로 몬 것도 태주라고 자연스럽게 몰아가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차시영과 경찰 조직은 빠져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태주가 형사로서 완전히 끝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 이후 태주가 경찰을 떠나 프로파일러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태주는 범인을 놓친 것만이 아니라 형사로서의 자리까지 잃은 거죠. 그리고 8화에서 가장 걱정되는 인물은 순영인데요. 예고에서 순영은 달리는 기차 앞에 서 있는데요. 기범은 죽었고 피 묻은 옷을 보아 순영은 아이까지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충격으로 기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 같죠. 기범은 죽기 전 꿈꾸던 미래가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결혼하고 함께 늙어가고 평범하게 사는 삶.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이 둘에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영에게 기범은 연인이었고 아이의 아버지였고 자신이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기범이 죽었고 그 죽음 뒤에 오빠 태주의 수사와 이계환의 침묵, 차시영의 조작이 모두 얽혀 있었던 거죠. 순영이 무너지는 순간 태주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할 것 같은데요. 기범과 순영을 잃고 가족 같았던 기환과 그의 어머니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임성만마저 누명을 쓰게 된다면 태주에게 남는 건 죄책감뿐입니다. 그리고 이용우의 인터뷰에서 태주가 그때 모든 걸 잃었다는 말은 단순히 수사 실패가 아니라 기범
결혼과 수녀, 그리고 믿었던 친구를 잃고 형사로서의 자신까지 잃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든 진짜 범인 이기환은 30년 뒤에도 태주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는 이유는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태주가 이제야 자신을 알아봤다는 듯 30년 동안 속여온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기환은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을 믿었던 모든 사람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거죠. 8화에서 임성만이 범인으로 확정되면서 이기환은 더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태주와 이기환의 인터뷰를 통해 또 어떤 사실들이 밝혀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정말 폭력 경찰들 모두 제대로 벌받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차시영도 벌받고 뻔뻔하게 웃고 있던 이기환의 표정도 통쾌하게 박살내는 사이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